안녕하십니까. 허현강TV 허현강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의성 허준의 동의보감 제2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주 DMZ에서 허준 사상의 뿌리를 찾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 제가 작년도에 출판한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발간하게 된 것은 이 허준 선생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역사들이 있어서 그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우리의 그 역사는 그 올바른 역사가 전해져야지 잘못된 역사가 잘못 알려지게 되면 역사적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제3편 의성 허준 선생 업적 선양을 위한 노력, 허준 선생의 사상과 철학의 올바른 이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3편 허준 선생과 양천호 씨에 대한 일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화석정입니다. 화석정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임진강, 임진나루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조선 태종 때 이 자리에서 거북선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북선을 개조해서 요 위로는 고랑포까지, 요 아래로는 그 한강 합류되는 전까지 거북선이 다녔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선조께서 임진나루를 건너서 신의주로 몽진할 때를 생각을 해서 그 이 선생께서 이 화석정에 기름을 먹이게 해서 이 선생은 그 선조께서 몽진하실 것을 미리 몇 월 며칠 날 할 걸 예견을 하고 또 그날 비가 오고 어두울 것을 예견을 해서 이 후손들한테 여기에다 기름을 계속 먹이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그, 그 선조께서 몽진할 적에 비가 오고 깜깜해서 앞이 안 보일 때 그 자손들이 이 화석정에 불을 질러서 이 그 강에 그 도강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그런 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를 올라오면 가슴이 찡한 것이 무엇이냐면 선조께서는 이제 미리 대감들하고 이제 그렇게 피난을 떠나시고 허준 선생은 그 의녀들하고 의관들하고 힘을 합해서 그 궁궐에 남아있는 의서들을 모두 챙겨서 그걸 등에 지고 그래서 피난을 떠나시게 됐어요. 근데 피난을 짐을 지고 와 보니까 이 건너갈 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전날 선조 일행이 건너가고 나서 그 배를 왜군들이 탈취해서 쓸 거를 예상해서 이걸 배를 다 태워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허준 선생은 가까스로 딴 데 있는 조그만 배 한 척을 얻어서 이 의녀들하고 여기를 건너서 여기서 의서를 치고 건너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그 허준 선생 일행들이 그 의서를 지고 얼마나 싱겁게 갔는지 그 내용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한 거죠. 또 그러한 그때의 고생이 그의 그 선생의 감투 정신이 동의보감을 낳은 거죠. 그리고 인류 의학 발전에 공헌한 선생이 이곳에 잠들어 계시고 인류 문명 발전의 시초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런 역사를 안다면 또 나와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허준 선생 묘에서 멀지 않은 판문점 있는 곳에 허준 선생의 십세조 문경공 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고려 그 중하기
시대의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정승급을 지내신 분이죠. 그래서 이 가까운 데에 이렇게 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요 우쪽에 고랑포의 경순왕릉 바로 너머에 이렇게 허준 선생의 5대조가 되시는 그 헐떡릉이 있습니다. 매화원공의 헐떡릉이 있는데, 이 참 희한한 건 뭐냐 하면, 제가 이 묘를 찾은 게 91년도 9월 29일인데, 그 허준 선생 묘를 찾은 날도 91년 9월 29일이에요. 같은 날에 묘소를 방문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금년도에 이 묘를 정리해 놓고 다음 해에 허준 선생 묘를 그 찾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양재 선생께서 찾는 바람에 제가 이제 수고가 덜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양재 선생한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묘를 검토하게 된 거는 이 허준 선생과 우리 그 집안 어르신들의 하신 역할을 들으신 이 관할 대대장과 연대장께서 이런 훌륭한 분의 묘가 여기 있다 그러면 당연히 받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검초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이 1947년도에 그 마지막 시제를 지낸 이후에 발길이 끊어져 있다가 이날 처음 군인들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저도 그때 들어가서 군인들이 검초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간단한 제상을 차려놓고 이 대한공께 이제 이렇게 제를 올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때 군인들이 이렇게 애써줘서 이 묘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허준 선생을 비롯해서 한국은 3대 성현이 있습니다. 그 첫째 분이 성군 세종대왕이십니다. 세종대왕은 많은 업적이 있으시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언어 문화학적으로도 그렇고 탁월한 업적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분을 성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은 성웅이라고 부릅니다.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다면 그 임진왜란 때 대한민국은 일본에 먹히고 말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성 허준입니다. 허준 선생은 그 지금 유네스코에 등록돼 있듯이 그 아주 어렵고 힘든 역작을 허준 선생이 이뤄내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분을 한국의 3대 성현이라고 부른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91년도에 이양재 선생, 대한한의사회 박물관 김쾌청 관장님 등 이 경희대학교 교수님 등이 이렇게 참석하셔서 이 허준 선생 묘를 발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91년 9월 29일 날 이렇게 묘비가 발견되고 이 묘를 발견하게 돼서 그 허준 선생의 역사가 다시 전해 이어지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그 방송 내용을 유튜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준 선생뿐이 아니고 그 허준 선생은 이 집 양천호 씨 집안에는 도가사상과 동의보감을 쓴 이러한 가치를 지닌 학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선문 시조는 왕건을 도와서 삼국을 통일을 했고 구암 선생은 구암 허준 선생은 동의보감을 써서 인류의 그 질병을 치료하는 데 애를 쓰셨고 그다음에 같은 학문으로서 허균 선생은 홍길동전이라는 걸 써서 적서 차별을 없애고 만민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자 애쓰셨던 분입니다. 그다음에 미수 허목 선생은 이 똑같은 학문을 가지고 삼척 바닷가에 척주 동의성이라는 걸 세워서 바다의 조수를 물리친 유사일에 처음 있는 일을 이 허목 선생이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
집안의 내력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동의보감을 비롯해서 척추 동해성, 손상열차 분야지도, 또 주역, 이런 모든 동향들이 이 동의보감을 짓는 그런 가치와 비밀을 감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임진강 문화권, 이 38도선이 지나가는 이 문화권이 여기가 바로 위대한 인물들을 낳는 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똑 따라가서 그 미국 뉴욕과 워싱턴,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를 지나는 이 문명선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임진강 문화권에는 그 국민의 마음을 움직인 선조님들이 계시죠. 바로 황희정승이십니다. 조선 초기에 그 황희정승이 역사를 다시 세워서 그 고려를 떠나서 그 조선이 성립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신 분이 황희정승이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서경덕 선생이, 요 세 분은 거의 동시대 분인데요. 서경덕 선생은 이 주역을 나면서부터 아신 게 아니라 주역을 이치에서 터득해서 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죠. 서경덕 선생이 이 임진강 문화분이고, 또 이분의 제자들이 뭐 토정비결을 쓴 토정 이지함이라든가, 뭐 그 토당 허엽, 뭐 태산이 높다 하대의 양선, 뭐 수암 박지화 선생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인물들을 배출하신 분이 바로 화담 서경덕 선생입니다. 그다음에 율곡 선생은 그 10만장병소를 주장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셨고, 그리고 그 손조께서 피난 갈 때 어두워져서 고생할 거로 생각을 해서 그 정자에 불을 붙일 수 있도록 기름을 묻히신 분이기도 하고, 또 호준 선생은 이 동의보감이라는 역작을 써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고, 전 세계 인류의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판을 쓰신 위대하신 어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 임진강 문화권의 위대한 인물, 또 이분들 말고도 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선 대표적인 인물들만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위대한 인물과 더불어서 황진이, 신사임당, 순환설원 등도 우리 임진강 문화권과 전부 다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허준 선생 영정인데요. 이게 그 조선 말에 그린 영정이랍니다. 근데 이거는 허준 선생이 젊었을 때의 영정이라서 이거는 그 현실에 맞지가 않고 이렇게 연세가 드신 걸로 그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최강수라는 분이 이분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리신 건데, 뜻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얼굴이 무인상이에요. 무골상이라서 그 허준 선생의 그 자유롭고 인류를 사랑하는 그런 자유로운 얼굴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다시 이 그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김대년 작가한테 부탁을 해서 1차 그린 건데, 이렇게 그 세 개의 얼굴을 이게 비교를 해서 다음에 이제 그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서 좋은 영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허준 선생 묘에 가기 위해서는 이 전진교를 꼭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전진교를 건너려 그러면 출입증이 있는 사람 아니면 일반인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뭐냐 하면, 허준 선생 묘하고 여기 한마로촌 있는 데까지 요 사이를 민통선 없이 아무나 들 수 있도록 그 민통선을 북상시키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구나 요새는 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 민통선 북상 계획을 말씀하셔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여기 북상길을 열어서
아무나 여기 관광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경순왕릉이 있는데요. 장남면에 여기 고랑포나루 바로 옆에 여기 경순왕릉이 있거든요. 이 남방한계선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 기록이가 뭐 한 2, 30m밖에 길이가 안 돼요. 그런데 있는데도 이렇게 민통선을 해제하는데 여기 7km가 떨어져 있는 이곳에도 민통선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만큼을 고서 민통선을 북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준의 애민 정신은 바로 이타 정신입니다. 이 지금 정년에 의해서 고통받는 여성인데요. 이 사람은 누구든지 다 아프고 질병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 가진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노인네든 누구든지 아픈 사람은 치료를 받고 자유로이 그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환자가 돈벌이에 그 연연해서는 안 되고 누구라도 다 같이 그 질병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 과거에 허준기념 사업회가 있는데 있다가 지금은 이제 그 흐지부지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 허준문화진흥재단이라든가 어떻든 새로운 그 조직이 다시 이 활성화를 시켜서 이 일이 그 허준 선생 선양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1회 허준 문화제가 있었는데요. 91년, 3년 전 일입니다. 2021년도. 그래서 이때 그 처음으로 이 허준 문화제가 열려서 그때 국회의원 두 분하고 시장님 등이 이렇게 참석하셔서 많은 네 분이 참석하셔서 그 문화제를 개최한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화제가 계속 이어져서 전국을 대표하는 그런 문화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은 허준 선생이 그 환자를 진맥하고 진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동상은 서울 가양구 그 가양동에 있습니다. 그 허준 박물관 뒤 허준 공원에 이 동상이 있는데요. 참으로 모습이 좋습니다. 이렇게 그 아까 그 영정에서 보셨던 것 모양 얼굴이 험하지도 않고 그 자유로운 모습으로서 이렇게 진맥을 하고 이 환자를 진찰하는 이런 모습이 참 진지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동상이라든가 영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욱 발전시켜서 더욱 발전된 표준의 사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제2회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 허준 선생 선양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전 세계 인류가 모두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그날을 기약하며 오늘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